김영수는 올해 78입니다. 대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오래도록 텃밭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봄이면 감자도 조금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몇 해 전 인터넷으로 산 복숭아 묘목입니다. 그때 판매 사진 속 복숭아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열매는 크고 색은 곱고 이름도 새로웠습니다. 김영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당 한쪽에 저 나무가 자라면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한 바구니씩 따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앞서 묘목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한 해는 잎만 보았습니다. 둘째 해에는 가지가 조금 굵어졌습니다. 셋째 해가 되자 드디어 작은 열매가 달렸습니다. 김영수는 아침마다 나무 앞에 서서 열매가 커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익은 복숭아를 손에 올려보니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크기도 작고 맛도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사진만 믿은 것 같아요. 그 말이 김영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채소는 잘못 심어도 한 계절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나무는 다릅니다. 묘목 하나를 잘못 고르면 몇 년의 기다림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철수와 함께 묘목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나무를 의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당의 겨울, 내 손의 힘, 내 가족의 식탁에 맞는 나무를 고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는 묘목을 볼 때마다 먼저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진은 가장 예쁜 순간만 보여줍니다. 햇빛이 좋은 날, 열매가 제일 크게 보이는 각도, 색이 가장 선명한 장면만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며칠 뒤 박철수가 휴대전화를 들고 김영수를 찾아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알이 굵고 붉은 포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우리 집 담장 옆에도 하나 심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야, 사진 속 포도는 그 집 마당에서 자란 것이고 우리 마당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네. 먼저 이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키워본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게. 묘목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름보다 후기입니다. 꽃 사진만 많은 후기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꽃은 대부분 예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실제로 몇 년 키운 사람이 올린 수확 사진, 열매 크기, 맛에 대한 설명, 겨울을 지나고도 잘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신품종이라는 말은 사람 마음을 쉽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새롭다는 말이 늘 내 밭에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묘목은 서두르는 사람이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한 사람이 오래 웃는 것이네. 그 말에 박철수는 바로 주문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종 이름을 적고 실제 수확한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수확 후기를 찾아보기 시작하자 김영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더 짚어주었습니다. 사진과 후기를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동네 겨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봄에 사지만 진짜 시험은 겨울에 옵니다. 김영수는 마당 끝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도 어릴 때는 겨울마다 볏짚을 둘러주고 찬바람이 바로 닿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굵어지기 전까지는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낯선 품종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는 꽤 다릅니다. 제주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대전 외곽에서 그대로 잘 자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무난한 나무가 중부지방의 찬바람을 만나면 가지 끝이 마르기도 하고 꽃눈이 얼어 이듬해 열매를 거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강원 내륙처럼 겨울이 더 매서운 곳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휴대전화 검색창에 품종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부지방 월동, 노지 월동,
내한성이라는 말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 크다, 신품종이다라는 말보다 겨울을 견뎠다는 이야기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복숭아도 품종마다 차이가 있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 블루베리도 계통에 따라 추위에 강한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따뜻한 곳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중부지방의 노지에서는 매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힘겨울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과일나무는 봄에 예뻐서 사는 것이 아니네. 겨울을 지나고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어야 우리 집 나무가 되는 것이네. 그제야 박철수는 알았습니다. 묘목을 고르는 일은 열매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 마당의 계절을 함께 받아들일 나무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겨울 이야기를 듣고 난 박철수는 한참 동안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묘목을 고를 때 열매 사진과 이름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나무를 내가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마음을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무는 심는 날보다 심은 뒤가 더 길다네. 처음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마다 가지를 보고 병든 잎을 살피고 필요하면 열매를 돋아주는 일은 생각보다 꾸준함이 필요하네. 비교적 마음 편히 시작할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대추, 감, 블루베리, 살구 같은 나무는 처음 과일나무를 키우는 사람에게 부담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긴장하며 붙잡고 있어야 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반대로 복숭아와 포도는 조금 더 배워야 합니다. 가지를 어떻게 자를지, 햇빛과 바람을 어떻게 넣어줄지, 비가 잦을 때 열매를 어떻게 지켜줄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과와 배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친숙하지만 작은 텃밭에서 깨끗한 열매를 얻으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욕심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김영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니네. 다만 내 손이 닿을 만큼만 욕심내면 오래 즐길 수 있지. 묘목을 고를 때 가장 좋은 기준은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버틸 수 있는지, 내가 해마다 돌볼 수 있는지, 가족이 기다릴 만큼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나무 앞에서는 조금 천천히 결정해야 합니다. 박철수는 이제 묘목을 고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진보다 후기, 이름보다 겨울,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닿는 범위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는 아직 한 가지를 더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병과 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며칠씩 이어지던 날, 김영수는 아침마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잎에 물기가 오래 머물러 있는지, 바람이 잘 통하는지, 열매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비만 그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는 지나가도 그 뒤에 남는 습기가 문제일 때가 많네. 그때 나무가 약해지면 병이 붙기 쉽지. 복숭아와 포도는 특히 장마철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길어지면 열매가 상하기 쉽고 잎과 가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은 맛이 좋더라도 비가 많은 시기에 익으면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묘목을 고를 때는 언제 열매가 익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약을 자주 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김영수는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병이 적은 나무를 고르는 것이 좋네. 모든 나무를 같은 방법으로 키우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지. 대추나 감처럼 비교적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손이 더 필요한 나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도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지, 조금의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무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네. 비가 온 다음 날 한 번 더 바라보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네. 그 말을 들은 박철수는 처음으로 묘목을 고르는 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마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박철수는 묘목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는 묘목을 고르는 일은 주문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다시 한번 확인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택배로 묘목을 받으면 먼저 서두르지 말고 상자 바깥부터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상자를 열고 전체 모습, 묘목수, 품종 이름표, 뿌리 상태를 차례대로 남겨둡니다. 뿌리가 지나치게 말라 있거나 검게 상한 부분이 보이면 바로 판매처에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사람을 의심하려고 찍는 것이 아니네. 몇 년 동안 키울 내 시간을 지키려고 찍는 것이지. 줄기도 가볍게 살펴야 합니다. 너무 마른 가지는 없는지, 꺾인 곳은 없는지, 접목 부위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심은 뒤에도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품종을 비교하거나 생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직접 키워본 농가, 주변 사람이 실제로 심어본 곳, 수확 사진과 후기가 분명한 판매처를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이 화려한 곳보다 질문에 차분히 답해주는 곳이 더 믿음직할 때가 많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사진 확인, 겨울 확인, 병 확인, 판매처 확인.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적어두면 묘목 하나를 사도 마음이 덜 흔들리네. 나무는 빨리 사는 것보다 제대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네. 박철수는 메모장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묘목 하나를 싸게 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영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목을 고르는 일은 물건 하나를 사는 일이 아니라 몇 해의 시간을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철수야, 묘목을 살 때는 먼저 사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실제로 키워서 열매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네. 그리고 우리 동네 겨울을 견딜 수 있는지 봐야 하네. 남쪽에서 잘 자란 나무가 중부지방에서도 똑같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손이 닿을 만큼의 나무를 고르는 것이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해마다 돌볼 힘이 부족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네. 병이 많은 나무인지, 장마철에 열매가 익는지, 비 온 뒤에 내가 살펴볼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하네. 이정숙은 마루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 맞는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라는 말이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름이 멋진 나무보다 우리 마당에서 살아주고 우리 식탁에 조용히 올라와주는 나무가 더 고마운 법이지. 묘목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그것은 몇 년 뒤에 억울함을 줄여주고 나무를 더 책임있게 돌보게 해줍니다. 과일나무는 빨리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오늘 묘목을 사기 전 10분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 10분이 앞으로의 3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묘목을 사며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다음 묘목을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당에 맞는 나무를 천천히 만나시길 바랍니다.